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그날,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3시간째 떨며 기다리는데 며느리는 친정 식구들과 즐겁게 놀러 나갔다. 그 충격적인 배신에 아들이 내린 천벌 같은 복수.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자. 우리 어머니가 피에 흠뻑 젖어 대문 앞에서 3시간이나 서 계신 걸 뻔히 알면서 당신은 애 문을 안 열어줬어. 어부, 정말 악에는 없었어. 그날 너무 지쳐서 그랬어. 그게 핑계가래. 갈 곳 없는 어머니께 며느리가 할 짓이야. 이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71살, 부산 감천동에서 조용히 지내는 이순덕 씨라. 이순덕 씨는 감천동의 작은 연립주택에서 홀로 산다. 5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떠난 후부터 혼자 생활했다. 40년 넘게 함께한 집인데 이제 너무 적막하고 쓸쓸하다. 하지만 이순덕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골목을 산책한다. 집 뒤 작은 텃밭에서 상추와 깨를 기르며 하루를 시작한다. 오후엔 동네 경로당에서 이웃 할머니들과 허추를 치거나 수다를 떤다. 이순덕 씨에게 유일한 아들 민노 씨가 있다. 아들은 대구에서 직원 10명 정도 되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바쁘게 산다. 8년 전 결혼한 며느리 지영 씨와 손주 서준이와 함께 대구 수성구 아파트에 산다. 아들은 가끔 부산으로 내려와 어머니를 대구로 모시려 했다. 하지만 이순덕 씨는 항상 정중히 사양했다. 늙은이가 끼어들어 아들 부부에게 불편을 주고 싶지 않았다. 사실 대구행을 망설이는 데 다른 이유가 있었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미묘한 어색함을 느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첫 신호는 작년 설날이었다. 대구의 고급 한정식 집에서 가족이 모였다. 넓은 룸에 긴 식탁이 차려졌다. 갈비찜, 전복버터구이, 장어구이 등 화려한 음식이 가득했다. 아들은 어머니 옆에 앉아 다정히 인사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순덕 씨 앞에만 소박한 음식이 놓였다. 미역국, 나물 반찬, 두부조림 정도였다.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연세 드시니 건강식을 드시라고 했다. 하지만 바로 옆 친정 어머니에게는 갈비찜과 전복을 계속 권했다. 친정 어머니 접시엔 아직 안 먹은 고기와 전복이 산처럼 쌓였다. 이순덕 씨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막혔다. 하지만 며느리가 건강을 생각해 준 거라 여기고 넘겼다.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었다. 두 번째 신호는 올해 3월이었다. 손주의 초등학교 입학식이었다. 이순덕 씨는 한 달 전부터 기다렸다. 손수 뜬 목도리를 준비했다. 용돈도 넉넉히 챙겼다. 그런데 입학식 일주일 전 며느리 연락이 왔다. 일정이 갑자기 바뀌어 시간이 촉박하다고 했다. 부산에서 올라오시기 번거로울 거라고 했다. 이순덕 씨는 아쉽지만 이해했다. 하지만 며칠 후 아들이 보낸 입학식 사진을 봤다. 충격이었다. 사진에 손주 양옆으로 며느리 친정 부모가 훤히 웃고 있었다. 시간이 촉박하다더니 친정 부모는 참석했다. 입학식은 평생 한 번뿐이다. 미리 알았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올라갔을 텐데. 이순덕 씨는 서운함이 목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혼자만의 감정으로 치부했다. 예민한 건지도 모른다고 괜히 문제 만들어 아들을 곤란케 하고 싶지 않았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대구 방문을 꺼렸다. 아들도 어머니의 번호를 눈치챘다. 서운함을 드러냈다. 이순덕 씨는 부산 생활이 익숙해져서 그렇다고 둘러댔다. 마음속엔 확신이 생겼다. 며느리가 자신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5월 초 변화의 기회가 왔다. 아들의 45살 생일이었다. 아들이 직접 부탁했다. 며느리에게 미리 말해뒀다고 했다. 이순덕 씨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집된장을 끓였다. 통에 담았다. 손주를 위해 밤새 뜬 스웨터도 챙겼다. 이번엔 며느리가 잘 챙겨줄 거라 믿었다. 아들 생일인데 설마 또 그러겠나 싶었다. 그런데 출발 전날 아들 연락이 왔다. 현장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점검하러 가야 한다. 마중 못 나간다. 며느리에게 말해뒀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 이순덕 씨는 속으로 불안했다. 아들 없이 며느리와 둘이 있는 건 처음이었다. 생일 당일 아침, 부산에 비가 억수로 내렸다. 어제부터 내리던 비가 더 세졌다. 바람까지 거세졌다. 우산도 무용지물이었다. 이순덕 씨는 예정대로 나섰다.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빗속을 뚫었다. 부산역으로 갔다. 온몸이 젖었지만 마음은 설렜다. 오랜만에 손주를 본다. 아들 생일을 챙긴다. KTX 안에서 며느리에게 문자 보냈다. 지금 대구로 가는 중이다. 2시간 후 도착할 거다. 아들이 현장 갔다고 했지만 며느리만 있어도 괜찮다. 걱정 말라고. 하지만 답이 없었다. 대구역 도착 시 비가 더 세게 내렸다. 역 밖으로 나와 며느리에게 전화했다. 연결 안 됐다. 1번, 2번, 5번, 10번 여전했다. 이순덕 씨는 불안해 문자 보냈다. 대구역 도착했다. 전화 안 돼서 택시 타고 집으로 간다. 걱정 말라고. 30분 후 아파트 단지 도착. 지하 주차장 봤다. 며느리 차가 있었다. 집에 있다는 건데 애 연락 안 받나? 의심됐다. 12층으로 올라갔다. 초인종 눌렀다. 반응 없다. 2번 더 눌렀다. 여전히 조용. 귀를 문에 대봤다. 집안 소리 안 들렸다. 며느리에게 다시 연락. 도착했다. 집 앞이다. 어디 있나? 통화 안 됐다. 복도 한쪽에 젖은 보따리 내려놓았다. 기다리기 시작. 30분 지나도 1시간 지나도 아무도 안 왔다. 비는 더 세게 내렸다. 옷은 수건처럼 젖었다. 손끝, 발끝 얼어붙었다. 무거운 가방 든 팔 저렸다. 2시간 넘게 기다릴 때 옆집 여성이 나왔다. 아까부터 뭐하나? 옷 너무 젖었다. 걱정했다. 이순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 집인데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이웃은 편의점이라도 가라. 여기서 이러다 감기 걸린다. 이순덕 씨는 고개 끄덕였다. 하지만 멀리 못 갔다. 며느리가 올까봐 무거운 보따리 끌고 1층 편의점 갔다. 따뜻한 실내 들어서니 숨이 트였다.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따뜻한 커피 마셨다. 다시 며느리 연락 시도. 밥 없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다. 아들은 현장 중이라 연락 안 되고 며느리는 행방불명. 대구의 연고는 아들 가족분. 갈 곳 없다. 애초에 아들 집에서 자고 갈 생각. KTX 포편도로 끊었다. 호텔 예약 안 했다. 애 이렇게 됐나? 며느리에게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받나? 답답했다. 편의점에서 1시간 보냈다. 다시 아들 집으로 갔다. 며느리 왔을까 싶어. 하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 초인종 응답 없고 연락 안 됐다. 밤 11시 넘어서 포기했다. 더 기다릴 수 없었다. 내일 아들 오면 얘기하자. 초라한 몰골로 젖은 보따리 끌고 근처 찜질방 찾았다. 아들 집 앞에서 몇 시간 서 있다 돌아서는 길 속상하고 힘들어 몰래 눈물 훔쳤다. 아들 생일에 왔는데 이게 뭐냐. 슬펐다. 찜질방 도착. 휴대폰 꺼내 확인. 며느리 연락 없었다. 젖은 옷 갈아입었다. 딱딱한 바닥에 누웠다. 잠 안 왔다. 허리 끊어질 듯 아팠다. 온몸 떨렸다. 계속 의문 들었다. 이상했다. 며느리가